대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제 역사와 사조 과목의 이제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될 것 같네요. 역사 파트 마지막 동영상 강의 이제 15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탐구일지 162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주의가 등장했다. 우리 대공황에 이어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로 대공황이라는 전체주의라는 흐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이제 그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먼저 독일이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소련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요. 폴란드를 이제 자기 나라 영토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독일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의외로 독일이 프랑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영국하고도 막상막하로 싸워서 독일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탈리아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과 같은 편으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이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장으로 죠. 자,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독일이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국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쪽 전선에서 이게 침체가 되니까 독일이 그러면은 이제 전선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이 영국 쪽에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싸우는 거는 너무 전력의 소비가 크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선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선이 더 확장됐고요. 자, 그때 일본은 이제 영국, 프랑스 이쪽이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에 어느 나라 식민지가 있으면 영국하고 프랑스 식민지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일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 얘기하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이 전쟁을 좀 더 잘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던 동남아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가 신경을 잘 못 쓸 거다. 그러니까 내가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물자들, 자원들을 전쟁을 하는데 쓰자라는 게 일본의 속셈이었죠. 이건 맞아 들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그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던 수많은 땅이 일본이 차지를 하게 돼요. 문제는 그러면서 일본이 근데 여기에 미국이 이 전쟁에 간섭을 하게 되면 되게 귀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늦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던 미 파람대가 거의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가 난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도 맞서서 참전을 하게 되면서 1941년에 그래서 태평양 전쟁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확대돼요. 그래서 전체 유럽 지금 싸우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영국, 프랑스 상대로 싸우고 있죠. 그리고 태평양 쪽에서 일본, 미국이 싸우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상황이. 자,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 제8함대가 하와이 진주만에서 완전히 일본에게 의해서 괴멸당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소련은 독일군에 맞서서 자신의 영토를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또 막아내게 돼서 독일군의 예봉을 꺾게 되죠. 그 다음에 연합군은 아프리카에서 또 독일군을 격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솔리니의 정권이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여서 영국, 프랑스 등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자, 전쟁은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에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1945년 8월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나게 돼요. 예, 간단하게 전쟁의 역사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자, 얼마나 세계 제2차 대전이 처참한 전쟁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하나 소개를 해줄게요. 이 그래프의 내용은 뭐냐면, 자, World War II Death.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에 죽은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위에 Allied Forces, 그래서 연합군, 그리고 밑에는 Axis Force, 그래서 추축국. 보면, 소련,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인도,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스, 버마, 라트비아까지가 이제 연합국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독일, 일본,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여기까지가 추축국이었거든요. 제일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이 소련이네요. 보니까 이 빨간색은 군인들 전사자, 그리고 주황색은 민간인 사망자.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전체 사망자가 보니까 약 2,400만 가까이 되는, 그죠? 예, 거의 2,300만 명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300만 명을 넘어간, 예, 인원이, 예,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죽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군인들의 피해는 뭐 한 400만 정도 되네요. 400만 정도 되지만 민간인의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약 1,400만 정도가 지금 죽은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1,600만 정도, 그쵸? 약 2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위에 이 하늘색 그래프는 뭐냐면, 이 전체 죽은 사람들이 1939년에 인구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놀랍게도 소련 같은 경우는 1939년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이때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거예요. 폴란드 보세요. 폴란드는 거의 한 75%가 지금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도 거의 60% 가까이 되죠. 50% 가까이, 전 인구의 50% 가까이가 죽은 나라도 라트비아가 그렇고, 독일도 거의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가 이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이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연합국 민간인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8%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국의 군인들이 25%, 그 다음에 추축국의 군인들이 13%, 추축국의 민간인이 4%. 그래서 여기 있는 국가들의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략 이 그래프의 숫자를 다 합쳐보면 인원수로 따지면 약 5천만 명 정도가 이때 당시에 이제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5천만 명의 약 60%면 얼마죠? 약 3천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는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면 전후를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보면, 자, 우선 대서양 회담이라는 걸 열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좀 승리가 눈앞에 주어지니까 연합국 대표들,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헌장이 바로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 대서양 헌장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어떻게 평화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이 대서양 헌장의 내용을 다 보시고 싶으시면 한국 미국사학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www.americanhistory.or.kr 그래 들어가셔서 거기 위에 보시면 자료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미국사 자료실, 그 다큐멘트를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쭉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1941년 대서양 헌장을 딱 눌러보시면 대서양 헌장의 8개 항목 내용이 쭉 뜨고, 맨 밑에 그때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요. 예,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연 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승전국들이 어떻게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의 세계를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는가, 그 내용.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같은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들이 열렸고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 그래서 나눠서 4군데로 나눠서 점령을 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미국이 군인들에 의한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러다가 1951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죠. 그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미국이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나서 일본과 손을 합쳐서 같이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을 시켜줘요. 자, 전범 재판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요. 전범은 뭐냐면 전쟁 범죄자를 줄여서 전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 내지는 전쟁에서 굉장히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전범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건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읽을 거리를 추천을 해주겠습니다. 더 읽을 거리를 추천해 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더 읽을 거리를 읽어보시고 나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범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러고 나서 모든 나라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펼쳤느냐? 첫 번째, 우리가 UN이라고 알고 있는 국제연합이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요. 국제분쟁,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분쟁, 싸움,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유엔군 조직을 통해서 군사적 제재를 가능하도록 해야 했다. 자,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 미국이 일본에 두 번 떨어뜨렸던 그 핵폭탄, 원자폭탄, 이게 너무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 중에 원자폭탄의 위력을 실감했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한 선생님의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더 읽을 거리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계 제2차 대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생각이 드는데요. 자, 네이버 지식백과를 들어가시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2차 세계대전과 평화를 위한 투쟁 8단원이에요. 여기에 총 5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으면 한 3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제2차 대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선생님의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년 동안의 역사와 서조라는 과목의 마지막 동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1년 동안의 세계 역사,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철학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학기 초의 바람이 정말 여러분들 1년 수업하면서 많이 커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수업 잘 쫓아와 주셔서.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학기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